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저와 더불어서 이 촬영을 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지신 우리 도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 했던 걸 두 번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한다는 게 참 뻔뻔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미 한 건데 또 안 한 것처럼 인사를 하면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1단계 공부를 하고 나서 아니면 1단계 다 못 느끼더라도 2단계 공부나 2단계 공부를 하고 나면 마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버려진 상태가 되면요, 이제 현재 마음이 물결처럼 이렇게 있다면 밑에는 수없는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재된 잠재적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도 순간순간 그 잠재적 감정이 바깥의 외부 조건들과 만나면 이렇게 떠올라요. 떠올라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어떤 현상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차 있는 상태, 감정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밖에 바람이 불 때요, 길을 걸어도 이 의식적으로나 어떤 것들이 뭔가 바깥에서 대상이 이렇게 감각을 칠 때요, 소리가 되었던 보는 게 되었던 감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한테 치고 올 때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관념이잖아요. 결국은 감정이 관념의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바람이 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감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 버리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일어나요. 이게 바람이 감각을 치면 감각이 나를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바람이 갈대가 불잖아요. 보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갈대가 흔들리는지 내가 흔들리는지 생각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바람이 감각을 딱 칠 때는 이 감각이 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또 어떻게 뚫고 지나가요? 근데 이 바람이 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몸은 있는데 걸어는 가는데 이게 걸어간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냥 몸만 존재하는, 약간 이런 어떤 그 표현을 굳이 하자면 요런 느낌의 표현을 굳이 하자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만큼 있는 상태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버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뜸성뜸성 있는 이런 상태, 이게 1번, 2번, 3번을 볼 때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현재 선을 이렇게 그어서 보면 밑에 잠재적 감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결과로 아는 것들이 관념이 되어가지고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 일본 사람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좋게, 관념적으로 좋게 안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게 DNA의 유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월드컵 축구를 해도 무조건 일본 이겨야 된다는 이 잠재적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뭐 두 나라가 붙으면은 뭐 일본보다는 다른 나라가 이기를 바라고 막 약간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내재적 감정들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고요함에 위에만 동동동 떠 있고 밑에는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바깥에 조건이 딱 돼서 누군가가 딱 쳐버리면 이게 와르르르 올라와 버리면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태, 우리가 이게 마음이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깥에 바람이 쫙 불어오거나 오감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아니면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맛으로 보는 거, 소리를 듣는 거, 이거를 나를 뚫고 내 마음이라는 놈을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에고에 빠지게 돼요. 요 감정이라는 대상에 에고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떠올려서 막 올려보니까 마음들이 올라와서 이걸 바가지로 건져서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듬성듬성 있게 돼요. 이제 마음이 아예 다 사라지지는 못했지만 듬성듬성 있게 되면 기운 상태가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약간 가벼워요. 그러다 다시 무거웠다가 가벼웠다가 무거웠다, 이런 게 반복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바람이 휙 불 때 마음이 아예 이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바람이 샥 불어도 바람이 나를 이렇게 투과해요. 바깥으로 바람이 나를 투과해버리고 이 소리가 나를 투과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갈 때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손을 탁 벌리고 계셔보세요. 이 바람이 이 세포를 때리는데 이 세포를 투과해서 바깥으로 나가요. 이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공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세포, 선생님 몸을 쪼개보면 소립자로 만들어 보면 결국 공과 만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존재한다면,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1,000만 원이 저한테 있지만은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들고 있다 하더라도 쪼개고 그건 공을 들고 있는 거랑 결국은 이 소립자니까 모든 물질은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쓸 용만 존재하는 것도 그거와 같아요. 에너지를 쓰는 거네. 근데 소립자하고 공이라 한다 해가지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돈이 설령 쪼개서 공이라 하더라도 뭐가 존재하냐면 에너지가 존재하거든요.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몸을 쓰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고, 돈을 쓰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딱 불어온다 해서 이 바람이 내 몸을 탁 때릴 때 마음이 이미 이 몸에 벗어나 버리면 어떤 느낌으로 존재를 하냐면, 이거는 느낌에 따라 다 다른데 굳이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그 의식만 딱 존재를 하고 몸 자체는 참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말에 갇혀버리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의식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쳐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 딱 머물러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관념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바람이 비껴가고 소리가 비껴가고 이제 다 비껴가는데, 그것이 들어올 땐 에고와 만나버리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저번 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나무를 치면 나무까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나무까지는 흔들려야지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치고 났을 때는 나무까지는 멈추는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는 요것이 들어왔다가 금세 조건에 의해서 한 발 물러서면 요것이 나가는, 약간 이래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는 한번 우리 1단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1단계를 다시 들어가 가지고 막 아주 차곡차곡 할 필요는 없더라도 나의 큰 뿌리가 뭔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맥락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한번 다시 풀고 지우기를 하면, 처음 1단계는 사실 공부할 때 방법을 인지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아니면 굉장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2단계 하다 보면 1단계 약간 들어와요. 이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공이 딱 쌓여 있어서요. 강의할 때도 계속 듣고 한번 또 생각해보고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1단계를 딱 하시면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다시 1단계로 내려가라는 것보다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잡아서 보고 지우고 이거를 하다 보면 아주 좋은 기운은, 하늘의 좋은 맑은 기운은 굉장히 가벼워요. 몸을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요. 이 기운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몸이 아주 가벼워서 붕 떠요. 없는 허공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순간 아직까지 마음이 일렁이니까 마음을 만나면 다시 퍽 하고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붕 뜨는 게 나중에는 붕 뜨는 건지 몰라요. 그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이게 딱 느낌이 이미 와요. 마음이 탁 사라지고 허공이 탁 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올라갈수록 그런 느낌이 사라지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딱 사로잡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은 반드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이 느낌이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붕 뜨는 느낌이, 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바로 탁 놓을 때는 굉장히 가벼움을 알지만 가벼운 상태로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무겁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가볍다라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치가 있어서 블랙 앤 화이트 정도로 올라가다 보면 내가 그런 맛이 어쩌면 약간은 밋밋해질 수도 있지만 블랙 앤 화이트를 통해서 이제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깥에 바람이 불고 새소리도 아침에 문을 열면 들리고 쌀이빗자루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한 5분만이라도, 아니면 쌀이빗자루를 쓰시면서도 있잖아요.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바람이 불어오는 감각을 치고 이것이 나를 뚫고 지나가는 거. 우리 공부할 때 이런 망태기로 뜨는 연습하잖아요. 나를 한번 딱 떠봤을 때 내 마음이라는 놈이 그 망태기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거를 보잖아요. 결국 그게 몸을 거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의식이 마음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슈타니파타경에 늘 얘기하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게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걸으시면서 바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감각에 부딪히는 거니까 그 상태를 한번 딱 느껴보시면 정말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어느 정도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본디 마음이라는 것이 없구나를 알게 돼요. 실제로 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식이 많이 사라져, 나라는 놈이 사라지면 그렇게 뚫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한번 공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식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나를 뚫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제가 굳이 어떻게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어에 들으실 때 갇히지 말고 이 화면에 갇히지 말고 저의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으신다 하면 오로지 명료한 의식만 땅 하고 남는데 그 의식이 이 몸에 딱 걸려있지는 않아요. 그게 참 표현하기를 빨랫줄에 의식이 걸려있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지만 그 상태가 되면 의식은 이미 끝이 없니 확장이 돼 있는 그 의식만 딱 남아있거든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지만 내 의식이 이 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물질이라는 소립자로 보면 공이지만 그 모든 공이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에너지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의 움직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확장도 사실 확장할 의식이 없어요. 한번 탁 하고 끝이 나버리게 되면 의식은 끝간데가 끝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 소리, 이 느낌 이것만이 딱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요런 어떤 경험에 참 언어를 빼고 뭔가를 빼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언어를 넣어서 설명하면 각자 관념에 또 잡히기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 그거를 줄여서 이제 해본다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자주 받아보시고 앉으실 때도 명상을 하실 때도 제가 이제 용맹정진 할 때 딱 되면 시냇물 소리가 들리거든요. 밤에 굉장히 조용하지만 이제 숨소리나 여기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들이 딱 들린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딱 앉잖아요. 앉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눈을 감으면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오히려 감각은 앉아 있으면 느껴지지만 그 소리가 가장 크게 의식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에 그대로 집중을 하고 계시면 모든 삼천대천세계는 딱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알고 눈을 뜨는 순간 벽에 갇힌단 말이에요. 의식이 딱 보니까 벽이 있거든요. 근데 벽은 눈을 감으면 뚫어져 나가는데 눈을 뜨는 순간 갇혀 있으니까 안 뚫어져 나가요. 그거를 할 때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벽을 보지만 벽의 본질을 보면 이것이 공임을 알기 때문에 의식만이 그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도 뚫고 그 끝없는 세계를 볼 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녹아져 내려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 1, 2단계는 참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 머무르면 굉장히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일단 고요해지니까 사색에 들 수 있고 그곳에 이제 지혜가 생겨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막 쫙 올라와요.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올라와야지 뭔지 볼 수 있고 봐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보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밑바닥에서 머물러야 돼요. 결국 공부하러 온 목적은 이 마음을 끊임없이 번뇌하게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해결하고 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서 이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단계를 잘 하시면 이런 과정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다, 우리가 공부를 잘 연습을 해도 속가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속가로 넘어가면 마음은 또 올라와요. 올라오고 다시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실제적인 공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배웠던 것들 얼마만큼 써서 이제 사용할 때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바깥으로 잠시 멈추기 이건 이제 자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셔서도 뭐 어떤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탁 올라올 때 한번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시고 요럴 때는 앉아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라 했지. 그리고 지우는 연습 이제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좋으세요. 저는
어쩌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앵무새처럼 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여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실 저도 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가만한 공부가 없다라는 그 말을 제가 사실 뼈저리게 느껴요. 산속에 틀어박혀 있으면 절대로 공부할 거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산속은 너무도 고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번뇌짓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속가에 내려오면 그 공부거리도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진짜로 그만한 공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참 부족했던 지난 시간에 앵무새 같았던 제 모습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바라보고 좀 많이 반성하고 제 스스로를 많이 바라보는 시간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가 수행하시는 분 근본 하나는 속가인들과 다르지 않는 게 있다면 수행하시는 분 근본은 이 밑바닥에 씨앗을 어디다가 두냐면 수행에다가 그 씨앗을 두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속가인들이랑은 다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래도 희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